현재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아주 난리입니다. 기후변화로 유럽과 미국 등 북반구에서는 4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남반구에는 갑작스런 폭설과 국경이 마비되는 등 지구촌 곳곳에 이상기후가 속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독도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내용이 알려져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지 3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후 예측. 현재 해외 저명한 과학자들이 대한민국 동해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티핑포인트가 0.9도 밖에 남지 않아 많은 과학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동해안, 특히 독도 부근에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해는 수심 3,742m로 수심이 깊고 넓으며 북쪽은 아한대 기후, 남쪽은 아열대 기후로 많은 학자들은 동해를 작은 대양이라 부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은 수심이 깊고 넓기 때문에 대양 순환이 1000년에서 2000년이 걸리지만 동해에서는 100년이란 짧은 주기 때문에 미리 시뮬레이션 하기 용이합니다. 이와 반대로 동해는 울릉도에서 200에서 300km만 가도 바다의 중앙 깊은 곳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과학자들이 거금을 들여 동해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배양류.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동식물 섭취를 줄이자는 애기가 나오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배양육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배양육이 복제 기술이기 때문에 복제할 맛과 영양소가 풍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 국내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독도 새우인데요. 동해는 바다 생물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 구성된 생태계입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여러 만찬을 올렸는데 그중 독도 새우를 극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도 새우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있기로 유명하지만 값이 비싼 편이라 상대적으로 접근이 힘든 식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양육들이 가격이 매우 비싸 상용화가 힘든 지금 국내 기술진이 1kg당 5,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용화에 성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 포츠담 기후변화연구소는 고기 소비의 20%만 배양육으로 대체해도 온실가스를 절반이나 줄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기술진의 싸고 질 좋은 배양육 기술을 보고 극찬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새우들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지구온난화를 지켜주는 천연 탄소 포집 생물로서 과학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생명체인데요. 학계에선 독도 새우로 다가올 식량위기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메탄하이드레이트. 과학자들이 동해안으로 오는 또 다른 이유는 독도의 천연자원 메탄하이드레이트 때문입니다. 독도에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무려 6억 톤이나 매장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30년을 써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매장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 자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메탄하이드레이트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줄일 연료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석연료는 추출 심화하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일 방법을 공동 개발한 것입니다. 이들은 메탄하이드레이트 치환법이란 것을 개발했는데 이산화탄소를 메탄하이드레이트에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심해서에 가두는 것은 물론 메탄 저장량의 64%를 회수할 수 있어 전 세계 학자들은 매우 흥분한 상태입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중국과 일본에서는 3년 안에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일본 외무성은 수십 년째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또한 메탄하이드레이트의 잠재적 가치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에 매장되어 있는 양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동북아시아의 자원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튜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